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성악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 김수현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문의 두 번째로 청소년 문제, 청소년 익산시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익산시에 현안이 많습니다.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청소년 정책을 얘기하는 것은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와 그들에 대한 우리 익산시의 어떤 정책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은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중앙부처의 자료나 여가부의 자료에 의하면 점점 청소년에 대한 개념은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은 익산시에서 5만 6천 명을 차지하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국민이며 익산의 시민입니다. 그러나 앞서 윤영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도 편중되어 작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지역의 어떠한 정책이 부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님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에 대한 평상시에 가지고 계신 입장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익산시의 미래라는 말 외에도 평상시 생각하시는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청소년이 건강을 해야 지역사회가 이제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발전 동력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청소년들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관심이 좀 부족해서 오히려 이웃 자치단체로 떠나는 청소년들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청소년 하면 보통 일관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하고 해야 시장 질문이 원활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청소년 정책을 이야기하는 과정은 좀 오랜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전체 의원들이 익산시에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청소년 기관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14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익산시의 청소년의 현안, 청소년의 정책 문제에 대해서 오랜 기간 고민해왔던 일선에 계신 분들의 협의체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서 익산시 의회가 구성된 이후 최초로 청소년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됐었던 여러 가지 내용을 기반으로 지금부터 얘기를 드릴 거고요. 또한 다른 시도의 선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현실화시켜내고 있는지 선진 사례를 통해서 보았고 가깝게는 군산에 청소년 자치연구소가 20년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선진지로 찾아오고 있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그런 모든 현장의 소리들 그리고 직접 학생들을 만나서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든 것들을 축약해서 이 자리에 섰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들어주실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래이고 동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년들이 위기 가정에 의해서 갈수록 가출 청소년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18년도에 166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학교 폭력의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수는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적응을 할 수 없어 나온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살률 높은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언론을 통해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학생으로만 규정하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지 했던 게 그간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6개년
청소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방향을 전체적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게 되었는데요. 이 역시 시장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알게 된 상황입니다. 공유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그냥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고 연령대가 다양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시장님도 하셨지만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19세 미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국가는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자체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조항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관련법 헌법에 의하면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를 반드시 가지게 되어 있는 게 헌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2항 3항에서 모두 다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주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되고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익산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의회의 간담회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직접 청소년 모둠들을 여러 군데 만나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시장님께도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평상시 잘 고민이 되지 않았었던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은 청소년들이 가진 다양한 권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들 스스로가 어떤 부분에 가장 목말라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다면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청소년들 욕구를 네 가지로 이제 분리해서 지금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이제 놀 자리, 이게 잘 자리, 쉴 자리, 놀 자리,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그런 중에 청소년들이 서로 문화를 향유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이제 목말라 하고요. 청소년 단순히 정책의 객체가 아니라 자기들 정책을 만드는 주체로서 되기를 굉장히 이제 원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보면은 어른들 시각에 딱 귀에 맞게 청소년 시설이나 뭘 정책을 만들어 놓고 청소년들 덕분에 늘려는 그런 이제 취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청소년들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 설자리라고 그랬죠. 하나 빠진 게. 설자리는 청소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설자리. 청소년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놀자리. 그다음에 이제 잘자리는 청소년 주거 문제. 이제 이런 그 분야를 나눠서 저희들은 정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시장님 먼저 질의서를 드리기도 했지만 지금 중앙부처에서 하는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의 권리가 있는데 실제로 이 자료를 잠깐 보시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평상시 하루에 쓰는 여가 시간입니다. 초등학생이 거의 한 3시간 정도라고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가 한 2시간 정도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보면 사이사이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쪽 시간을 이용하는 거지 온전히 이 시간을 쓰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굳이 표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공부 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고 청소년의 행복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경쟁 구도에 내몰린 입시 위주의 정책이 또한 자살률과 높은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도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일으키고 있는 잔혹한 범죄들이 보면서 우리는 청소년기부터의 인성 문제와 공감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소리를 높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도무지 혼자 책으로 공부하는 속에서 만들어지지가 않고 친구와의 소통과 지역사회에서의 협력, 관계들을 통해서 형성이 될 텐데요. 이러한 것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학생들을 만났을 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시장님은 혹시 그 익산시 청소년들이 학교를 나왔을 때 학교 외의 생활에서 이 주요한 아까 말씀하신 주요한 놀 권리에 대해서 노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그 방과 후에는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그냥 기껏 PC방 가거나 노래방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화관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리에서 이제 배회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 우리 어른들의 참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학생들은 그냥 학원에 있고 도서관에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쭉 보면서 좀 남학생, 여학생이 노는 공간은 다릅니다. 제가 노는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학생, 청소년 시절에 공부 외에 놀면서 관계를 맺는 거는 향후 인성의 발달이라든가 공감 능력의 형성, 그리고 자신 스스로의 그야말로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든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후에 이어지는 제가 어떤 선진 사례를 말씀드리기 위한 사전 말씀이라는 걸 먼저 드립니다. 청소년들은 일단은 용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갈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코인 노래방, 당구장, 깨끗한 당구장이라고 아이들은 꼭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축구장, 옷가게 구경, 그냥 PC방 이런 정도입니다. 주말에는 영화관 정도로 갈 수 있고요. 길거리에 의자가 넉넉지 않아서 아이들은 대부분은 카페에 들어가서 쉬고 아이들과 소통을 하는데, 카페에 가면 음료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만만하지 않은, 하물며 용돈을 받기 어려운 친구들은 그만한 관계를 맺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래서 그러면 전국의 청소년들은 어떻고 익산을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던 중에, 그렇다면 정부의 추진, 그러니까 시설이나 이런 추진에 대한 방향을 좀 모색해 보게 되었습니다. 익산시에는 문화의 집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이 있지만 요즘은 찾아가는 수요자를 찾아가는 시설이 추세입니다. 아이들을 오라고 해서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쉬고 있는, 아이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고민을 같이 해결하고 듣고 또 사회에 연계해주는 그러한 공간들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본 계획에 보면 수요자 중심으로 할 것, 그리고 청소년 시설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청소년이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준비해 오시기를 원해서 좀 꼭 집어서 정책 하나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장님은 지금 청소년 시설로 많이 전국적으로 선진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휴카페, 즉 아이들이 쉬고 공부하고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공간인 휴카페와 같은 공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차도 마시면서 교제도 하고 또 책도 보고 이제 이런 공간이 이제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다가 북카페 한 1억 드는 예산을 좀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의 시도고 실험이고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권장하고 싶은 것이 우리 남중학교 자리에 지금 어울놀이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기존의 다른 청소년 시설하고는 완전히 컨셉이 다르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공간이 그 공간은 완전히 청소년들한테 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물론 놀이도 하고 게임도 거기서 하지만은 자기들끼리 끼를 발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이라서 앞으로 청소년 시설은 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 복지관 이거 이제는 안 맞다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확대를 하겠고, 휴카페나 북카페도 우리 유휴시설 특히 이제 생기는 대로 이런 공간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예. 네, 어울누리 공간은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지역에서 의 정책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시장님 말씀에 연동해서 그 청소년들이 원하는 공간은 어른들이 그냥 알아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자체에서 정책을 그냥 내려서 정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정확한 요구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한데요. 각종 설문조사 자료들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정말 본인들의 공간, 본인들만의 공간에서 원하는 것은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거의 50%였습니다. 너무 지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 같고요. 보드 게임이나 놀이 및 친구들과의 이제 오락 시간이 한 40% 정도가 되고, 또한 직업 체험이나 취미 활동, 아이들과 소통하는 이런 공간으로서의 쉼 공간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휴 카페 장점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사진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쾌적하다는 게 아이들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찾아오라가 아니라 내가 평상시 학원 가다 지나가는 길, 친구들과 놀다가 지나가는 공간에 그 공간이 있어주기를 원하는 게 가장 높은 요구였습니다. 즉 접근성과 또 이용 시간대, 이런 쾌적성, 이런 것이 중요한 성공 요인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시장님께 이런 휴카페 사례 중에서 경기도 군포시에서 운영되는 틴터의 선진 사례에 대한 생각이나 어떤 소회,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한 고민, 이런 거를 질의를 먼저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하고 거기에 좀 이제 추가로 그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그 청소년 그 문화거리를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어울누리에서 네. 마동도서관 거기 그 익산대학교 전북대학교 그 구간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문화를 형성하는 그런 거리를 좀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고 저는 항상 생각하신 대원칙이 청소년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원하는 방식으로 무슨 시설을 해도 해야지. 이제는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청소년이 절대 오지 않는다. 지금 청소년 옛날 청소년은 또 다르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그런 욕구를 저희들이 파악이 되면 되는 대로 최대한 뒤따라가면서 거기에 대한 그 예산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 어울누리 공간이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익산시 차원에서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노내로 하긴 하겠지만 굳이 이제 한 말씀 드리고 가자면 찾아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정책을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공간이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그거는 향후에 익산시가 장기적인 청소년 계획들을 세우시는 속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면서 진행을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는 익산시 이런 공간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가 아닙니다. 이 공간에 다녀오고 나서 익산시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떠한 지역에서 청소년 정책의 역할을 가지고 이게 도대체 지역사회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고 이게 우리 익산이 지속 가능한 지역이 되는데 굉장히 유력한 어떤 여러 가지 상상력과 생각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 공간에 대해서는 향후 청소년 협의회 그리고 직접 청소년 당사자들과 여러 정책가들이 함께 머리를 모아서 익산시에 맞는 그러한 청소년들의 공간을 만들어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틴터라는 청소년 휴 카페가 있는데요. 그 틴터라는 휴 카페는 저런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처럼 공기 맑고 좋은 곳에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평상시 다니는 저런 길에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건물을 무상으로 10년을 임대해 줬기 때문에 그 지하 공간에서 공간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보이게 되는 내부 모습입니다. 앞쪽에는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서로 이제 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저 뒤쪽에 보면 아이들이 그토록 원하는 온돌로 되어 있는 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입니다. 학원 가다 잠깐 잘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 잠깐 쉬러 올 수도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건 학생들이 많이 있을 때의 모습인데요. 제가 사진을 많이 준비하지 않은 건 청소년들의 초상권 문제가 있어서 함부로 사진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사진 몇 가지만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갈 텐데요. 일단은 청소년 이 휴 카페는 아까도 말했지만 무상으로 임대해준 공간이 있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일반 분들이 아닌 청소년 지도사,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같은 분들이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라고 해서 차를 파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공간의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청소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보통은 상담센터를 가거나 아니면 쉼터를 가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문득 그런 것들이 지도사나 상담사들에게 발견이 돼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개입해 들어가서 그 친구들과 오랜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형식이 바로 이런 휴카페의 형식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이 휴카페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드렸기 때문에 혹시 운영이 되는데 제가 시에서 이게 시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례를 든 건데요. 시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혹시 파악이 하셨을까요? 네, 그것까지 파악은 네. 못 해봤는데요. 네네. 아니, 필요하다면은 저희 익산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 이번에 시정 질문은 제가 사회적 공감을 좀 이렇게 가져오는 게 필요해서 본 의원이 좀 말을 많이 하는 거에 예, 대해서는 예, 이번 시정 질문에 있어서는 좀 양해 말씀을 예, 시장님께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성공 사례가 성공의 요소가 뭐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분들이 이쯤 되면 상상을 하듯이 일반이라고 말하는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들이 만나게 됩니다. 저 공간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겠구나 어른들의 시각으로 그렇게 보게 되지만 저 틴터가 운영된 지 6년째가 되었고 지금은 굉장히 전국에서도 많이 오는 성공 사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도사 상담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일반 청소년들이 고민이 없어서 일반 청소년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들도 와서 함께 선생님들에게 고민을 얘기하고 소통을 하고 가는 공간이고 또 위기 청소년들이 왔을 때는 처음에는 막 침을 뱉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고 담배 피고 이랬던 친구들이었지만 나중에 그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계속 그렇게 상담 개입을 해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다시 안정을 찾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 틴터의 운영위원이 되고 나중에 대학교도 청소년 지도사를 간다거나,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시 좀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돌봐주는 케어 시스템이 연동이 되는 그런 공간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즉 익산을 떠나고 싶은, 당연히 익산이 청소년에서 대학생 되면 당연히 떠나는 공간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젠가를 한다거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설날 명절 보내기인데 의외로 설날에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즉 케어되지 않는 가족이 온전하게 다 이렇게 케어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절엔 저렇게 모여서 시간을 같이 보내기도 합니다. 뭐 나는 틴터 가수다 이런 거는 청소년들이 점차 한 3년 정도 안정권을 찾게 되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건 얼마 전에 진행했었던 청소년들이 직접 본인들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지역사회, 저 앞에는 이 지역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처음으로 청소년의 이야기를 했던 그런 프로그램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군포는 이런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의회에도 그런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도 쭉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헌신적인 청소년 지도사들이 있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돈이 많이 들지만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담당했던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시 행정과 의회에서 협력을 해주시고 처음에 시설을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투여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던 거지만 그러다 나중에 독립을 했지만 그런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어차피 그게 정책이라면 인력이 배치돼서 그들이 직접 개입해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 그래서 시에서 지원이 가능해야 되고요. 시의 예산이 1억 3,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1년에 1억 3,300만 원이 드는데요. 아까 그 굳이 명수가 같기 때문에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1년에 경로당 기능 보강만 해서 20억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운영비 1억 3,300에 이런 많은 청소년들이 쉼 공간이 형성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제가 시장님께 이제 마지막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윤영숙 의원님하고 같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청소년 정책 질의는. 그래서 실은 이 모든 일들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시 정책이 사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게 여기에 청소년 목소리와 일선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며 지역사회 협력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고 시의 안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몇 가지 이런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하시는 청소년 관련된 일하는 분들이 제대로 처우가 좀 되어야 저는 이게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이제 질의응답 속에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따로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의를 시정질문에서 하기를 원치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게 이제 공론화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해서 이게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사회복지 우리의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이 시 지원하는 시설들이 타 시도 그러니까 전북에 있는 타 시도의 인근 수준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거는 따로 말씀드리진 않고요.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차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동돼서 마지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장기적인 5개년 계획 뭐 이런 게 우리 조례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세우신다고 아까 의지를 밝히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담당과에 확인한 거에 의하면 어쨌든 아동 우리가 친화 도시를 지금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동의 개념이 18세 미만이고 청소년이랑 겹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울 때 청소년을 주요하게 같이 계획을 세우는 걸로 지금 계획을 일단 그렇게 세우시고, 구상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영 안 거죠? 맞으면은 별도로 저희가 수립하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툭 튀어나온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청소년의 어떤 사업 속에서 구상돼야 되는 공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전담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인력이 바뀌면 이런 사업들은 진행이 되다 말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인력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현장에서 일하는 그들의 처우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요. 익산에서 이 청소년 문제가 2019년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인구 유입을 위해서 여러 공무원분들도 애쓰신 거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소를 옮기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한 정책들이 있겠지만 청소년이 머물면 부모가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20살이 넘으면 당연히 지역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지역을 지키고 가꾸어 갈 수 있는 그게 국가적 차원에서도 전망하고 있는 향후의 지역에 대한 가치관이고 관점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익산시는 좀 더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향후에도 이 부분이 지역에서 계속 회자되고 공론화될 수 있도록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조례 개정 이러한 정책의 전환들을 통해서 더 많은 변화들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